어떤 가족에게는 평온한 오후였을지 모릅니다. 늦은 오후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거실. 막 퇴근한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가족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앞에 통장 내역을 흔들었습니다. 그곳에는 3년 동안 모았던 어머니의 소중한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서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72살이 된 이현숙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흘렀죠. 그동안 현숙 할머니는 혼자서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아들 현수 씨와 며느리, 그리고 딸 미영 씨가 가끔 안부를 물어보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홀로 보내야 했죠. 그런 현숙 할머니에게 6개월 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종호 씨, 70살의 호랍이었습니다. 종호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3년이 된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이웃사촌 관계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가끔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정도의 사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외로움을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고 산책을 하면서 지난 추억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현숙 할머니는 오랜만에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고 느꼈어요. 종호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현숙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 현수 씨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다고, 그리고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현수 씨의 반응은 현숙 할머니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수 씨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되물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 그 충격적인 순간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수 씨는 어머니의 재혼 소식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혹시 상대방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 것이죠. 현수 씨는 몰래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아두신 돈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통장을 확인한 순간 현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3년 동안 조금씩 모아두셨던 1,000만 원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출금 기록을 보니 최근 몇 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되었더군요. 현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재혼 상대가 어머니의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현수 씨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현숙 할머니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셨어요. 현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내역을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돈이 어디로 간 건지, 혹시 재혼 상대방에게 주신 건 아닌지 말이에요. 현숙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통장을 몰래 확인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현숙 할머니는 아들에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분명히 재혼 상대가 어머니를 속여서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현수 씨는 어머니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재혼은 절대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노리는 게 뻔하다고 말이에요. 현숙 할머니는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현수 씨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여동생 미영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돈까지 빼앗긴 상황이라고 말이에요. 며느리인 수진 씨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돈 문제까지 얽혀 있다니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수진 씨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미영 씨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미영 씨는 아버지를 매우 사랑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을 한다니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영 씨는 곧바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해 보셨느냐고 말이에요. 현숙 할머니는 딸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남편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은 현숙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추억도 있고 가족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만 추구한다고 여겼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수 씨, 며느리 수진 씨, 딸 미영 씨, 그리고 사위까지 모여서 어머니의 재혼을 막는 방법을 논의했어요. 모두의 의견은 한결같았습니다. 절대로 재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돈을 노리는 것 같다는 것 말이에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현숙 할머니의 재혼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 정도였지만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떤 이웃은 그 나이에 재혼이 무슨 의미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또 다른 이웃은 아마 돈 때문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재혼에는 항상 경제적인 이익이 따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심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반대하는 재혼을 억지로 하려 한다며 분명히 재혼 상대가 재산을 노리는 것이라고 단정지었어요. 심지어 종호 씨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현숙 할머니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자신의 진심 어린 감정이 이렇게 왜곡되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종호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과 뒷말들을 견디기 어려웠어요. 특히 자신이 돈을 노린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이런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과연 자신들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면서까지 함께해야 하는 것인지 말이에요. 현숙 할머니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아들과 딸의 반대, 이웃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심들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오랜만에 찾은 행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현수 씨는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재혼을 포기하라고 설득했습니다. 현수 씨의 설득은 점점 강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강행한다면 자신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찾지 않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이었죠. 며느리 수진 씨도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이 시어머니를 잘못 모셨는지 되묻고 왜 갑자기 다른 사람과 살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딸 미영 씨는 더욱 감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가져와서
어머니 앞에 놓고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현숙 할머니는 이런 자식들의 반응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자식들이 자신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어요.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종호 씨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에요. 하지만 자식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현수 씨는 어머니가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재혼 상대에게 속아서 돈을 준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현숙 할머니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어요. 현숙 할머니는 며칠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에 지쳐서 혼자 있을 곳이 필요했어요. 할머니는 가까운 찜질방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자식들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면서까지 재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자신의 행복을 생각한다고 해서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현숙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5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에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어머니의 외로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아픈데도 말할 곳이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자식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종호 씨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중한 사람마저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었어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찜질방에서 보낸 며칠 동안 현숙 할머니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늙어서도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지, 왜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없는지 원망스러웠어요. 현수 씨와 미영 씨는 어머니가 집을 비우신 것을 알고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며칠 동안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자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수 씨는 어머니를 찾아 여러 곳을 다녔어요. 친척집, 복지관, 평소에 가시던 곳들을 모두 찾아봤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와 자주 다투긴 했지만 정말 사라지실까봐 두려웠어요. 며느리 수진 씨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시어머니를 너무 몰아붙인 것은 아닌지 후회되었어요. 물론 재혼을 반대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어머니를 이렇게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는 미영 씨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생각했고, 미영 씨는 오빠가 어머니를 너무 몰아붙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어머니의 안전이었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계시니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수 씨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써놓으신 일기였어요. 현수 씨는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현수 씨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의 기록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일기에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된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빚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것이 일기에 적혀 있었거든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죽고 싶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구원한 것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상황을 알아채고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내놓아 아버지의 빚을 갚아주셨던 것이에요.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내가 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아내가 평생 모아온 돈이 들어 있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안에는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냥 묵묵히 내 곁에 있어 주었다. 이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아내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 현수 씨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통장에서 사라진 그 돈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에요. 어머니는 재혼 상대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쓰신 것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더욱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글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현수야,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의 어머니는 평생을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특히 몇 년 전 내가 힘들 때 어머니가 해주신 일은 평생 잊을 수 없다. 만약 너의 어머니가 나를 떠나보낸 후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된다면 너는 그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어라. 어머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이시다. 어머니를 혼자 두지 마라.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원한다면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현수 씨는 일기장을 읽고 난 후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를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족만을 생각하고 사신 분인데 그런 어머니를 돈 때문에 재혼한다고 오해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했어요. 현수 씨는 곧바로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기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영 씨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어머니가 그것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형제는 곧바로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했습니다. 우선은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어요. 현수 씨는 어머니를 찾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재혼 상대인 종호 씨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현수 씨는 종호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종호 씨는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현수 씨의 간곡한 부탁에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현수 씨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용기를 내어 종호 씨에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어머니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인지 말이에요. 종호 씨는 진중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단순한 이웃사촌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숙 할머니가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종호 씨는 현수 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현숙 할머니가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종호 씨는 말했습니다. 현숙 할머니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자신은 그런 어머니의 희생정신에 더욱 감동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오해받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종호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종호 씨는 현수 씨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현숙 할머니가 아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현수 씨는 종호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호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현수 씨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신 분이라고 이제는 그분께 행복을 돌려드릴 때라고 말이에요. 현수 씨는 종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이분이라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근처 찜질방에서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어요. 현숙 할머니는 찜질방 구석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이 야위어 보이셨고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현수 씨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수 씨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현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아버지의 일기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숙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얼마나 서러우셨는지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어요. 현수 씨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재혼을 응원하겠다고 종호 씨도 만나봤는데 정말 좋은 분 같다고 말이에요.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에 놀라셨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반대하던 아들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의아해하셨어요. 현수 씨는 아버지의 일기 이야기와 종호 씨와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숙 할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과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가족의 화해 현수 씨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영 씨와 며느리 수진 씨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들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오신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미영 씨는 어머니께 달려가서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미영 씨는 말했습니다. 사실 자신이 재혼을 반대한 진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를 빼앗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 자신들과는 멀어질까봐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 수진 씨도 시어머니께 사과했습니다. 자신들이 시어머니를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다고, 시어머니의 행복보다 자신들의 체면만 생각했다고 반성했어요. 현숙 할머니는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오해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이에요.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집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의 변화, 가족의 화해 소식은 이웃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현숙 할머니의 재혼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되면서 마음을 바꾸게 되었어요. 특히 현숙 할머니가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런 희생정신을 가진 분이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것을
누가 반대할 수 있겠냐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고 있던 이웃 할머니는 직접 현숙 할머니를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현숙 할머니의 재혼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어요. 다른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수군거리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현숙 할머니와 종호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이웃은 두 분의 재혼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나서기도 했어요. 결혼식 장소를 추천해주거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종호 씨도 이런 변화를 느끼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거든요. 이제는 당당하게 현숙 할머니와 함께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분은 다시 함께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손을 잡고 다녔어요. 이웃들도 두 분을 보며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결혼 준비 가족의 축복을 받게 된 현숙 할머니와 종호 씨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소박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어요. 현수 씨와 미영 씨는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결혼식장을 알아보고 하객 명단을 정리하는 등 세심하게 챙겨드렸어요. 종호 씨의 자녀들도 이제는 현숙 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혼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현숙 할머니의 인품을 알게 되면서 진심으로 환영하게 되었거든요. 양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결혼식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텔이나 웨딩홀보다는 가정집에서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만 초대해서 따뜻한 분위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숙 할머니는 새 한복을 맞추었습니다. 70대에 한복을 새로 맞춘다는 것이 쑥스럽기도 했지만 자녀들이 꼭 해달라고 해서 마음을 바꾸었어요. 오랜만에 예쁘게 차려입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정말 기뻤습니다. 종호 씨도 새 양복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현숙 할머니에게 줄 반지도 준비했어요. 값비싼 반지는 아니었지만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고른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날, 날씨가 좋은 토요일로 정했어요. 계절도 아름답고 가족들도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현수 시집 마당에는 작은 단을 만들고 꽃으로 예쁘게 장식했어요.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가족들의 정성이 담겨 있어서 어떤 웨딩홀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이 참석했어요. 모두들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현숙 할머니는 새 한복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자녀들이 머리도 예쁘게 손질해드리고 화장도 도와드렸어요. 70대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우셨습니다. 종호 씨도 새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결혼식은 간단하면서도 감동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한 예식보다는 두 분의 진심이 느껴지는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현수 씨가 어머니 곁에 서서 종호 씨에게 어머니의 손을 맡겼습니다. 그 순간 현수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미영 씨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께 꽃다발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귀에 속삭였어요. 아버지도 분명히 어머니의 행복을 축복하고 계실 거라고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 결혼식이 끝난 후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라 더욱 맛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두 분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두 분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동안 혼자 지내시느라 외로우셨을 텐데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내시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재혼한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행복해 보이셔서 기뻤어요. 현숙 할머니와 종호 씨는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줄 몰랐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피로연이 끝난 후 두 분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종호 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현수 씨와 미영 씨는 어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현숙 할머니는 자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신 때문에 고생했다고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각자의 행복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현수 씨와 미영 씨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뭉클했습니다. 끝까지 자식들을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행복한 신혼생활 결혼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숙 할머니와 종호 씨는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두 분은 매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함께 걸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집에서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종호 씨는 요리 솜씨가 꽤 좋았는데 현숙 할머니에게 여러 가지 요리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두 분이 함께 만든 음식은 더욱 맛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함께 보니까 훨씬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플 때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현수 씨와 미영 씨는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기뻤어요. 재혼을 반대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종호 씨의 자녀들도 현숙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명절에는 양쪽 자녀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진정한 대가족이 된 것 같아서 모두들 행복했습니다. 깊어지는 사랑 시간이 지날수록 두 분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현숙 할머니는 종호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억지로 맞춰주거나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종호 씨 역시 현숙 할머니와의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할머니는 배려심이 깊고 지혜로운 분이어서 함께 있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두 분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했습니다. 각자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재의 사랑에 충실했어요. 현숙 할머니는 종호 씨에게 남편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말이에요. 종호 씨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현숙 할머니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종호 씨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현숙 할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종호 씨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어요.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에 충실한 두 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1년 후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현숙 할머니와 종호 씨는 결혼 1주년을 기념해서 작은 여행을 다녀왔어요. 젊었을 때처럼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근처 온천에서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두 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면서 앞으로도 자주 여행을 다니자고 약속했습니다.
현수 씨 가족과 미영 씨 가족도 두 분의 결혼 1주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열어드렸어요. 파티 자리에서 현숙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준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수 씨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종호 할아버지와 함께 계신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자신들도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이에요. 미영 씨도 어머니께 사과했습니다. 그때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다고, 지금 보니 어머니의 선택이 정말 옳았다고 인정했어요. 가족들의 진심 어린 축복을 받으며 두 분은 더욱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웃들의 부러움 현숙 할머니와 종호 씨의 행복한 모습은 이웃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다른 노인분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홀몸 어르신들도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실제로 두 분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인연을 찾은 어르신들도 생겼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주선해주기도 했어요. 젊은 세대들도 두 분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현숙 할머니와 종호 씨는 이웃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두 분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파트 내에서는 두 분을 모범 부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가족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등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거든요. 마무리 인사 여러분, 오늘 현숙 할머니와 종호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편견과 오해일 수 있습니다. 현수 씨와 미영 씨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재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에는 진심으로 어머니의 행복을 응원했죠.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현숙 할머니처럼 평생 가족만을 생각하고 사신 분들도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생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런 어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 드려야 하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새로운 인연을 망설이고 계시는 어른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블루 헤븐 채널의 이야기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현숙 할머니와 종호 할아버지 같은 따뜻한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